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보성은 별로 없고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냥 뭐 재미로 들어주세요. 날씨가 원래 오늘 쉬는 날이라서 나가서 명동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럴라 그랬는데 나갈 수가 없네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짜증나. 바람이 부는 방향 이런 것 좀 한번 보려면 윈디라는 어플 있거든요. 윈디. 그거 보면은 이렇게 중국 북쪽이랑 북한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서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는 건지 아무튼 뭐 혼자 막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시니컬한 얘기, 뭐 장난반, 뭐 진단반 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주제는 저는 왜 비관적일까 라는 건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수업 시간에 누구더라? 아무튼 뭐 학생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팀원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이제 순수한 친구들을 많이 봐요. 순수한 친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이죠. 착하고 선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죠. 사실은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 친구들한테 사실 좀 더 독해져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비관적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격도 좀 빠았고 성격 많이 빠았죠. 그래서 좀 빠고 막 이런 게 있는 이유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거 볼 때 기본적으로 협상은 한쪽이 너무 약해 보이거나 너무 순진해 보이면 반대측에서 이용해 먹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면접 볼 때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회사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해서 막 충성 모드로 막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그렇게 좋은 제스처는 아니에요. 사실 충성 모드가 가지는 단점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태도에 신경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이제 회사의 이득이나 내가 맡은 업무에서의 이득보다는 좀 이렇게 상사에게 맞추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좀 능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주로 이제 수직적인 회사에서 많이 보여지는 행태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협상, 연봉 협상이나 뭐 처음에 이제 회사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굽히고 들어가는 최근에 이제 뭐 회사 관련해서 이제 상담 같은 걸 해보면 사실 실력이 없는 개발자들도 사실 그렇게 색깔 없이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아직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회사 아니면은 다른 회사 가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다른 회사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비굴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아무튼 오늘은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할 거니까,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약간은 어느 정도는 좀 자기 의견도 있고 좀 이렇게 주관도 뚜렷하고 뭐 그런 게 훨씬 뭐 여러 협상에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사실 회사는 균형이 필요한데 너무 이런 뭐 회사에 맞추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면에는 회사에 맞추지 않더라도 이제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면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회사가 가려는 방향은 A인데 A가 내가 봤을 때는 미래가 없고 내가 지향하는 미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기술이거나 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이직을 한다든지 그에 맞는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제스처도 필요한데 너무 순둥순둥하고 착하면 보통은 별로죠. 보통은 그 협상에서 항상 지거나 아니면 뭐 나오거나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런 착한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면 제가 이제 뭐 코칭을 해서 도와주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좀
약간 상념에 젖는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냐면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착하고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추측입니다. 이게 업계에서 때를 묻고 계속 묻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돼요. 뭐 이렇게 뭐 단순히 이제 업무적인 부분은 차라리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하면 그만인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지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팀노바에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는 편인데,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보면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깜짝이야. 미세먼지 긴급주의보가 왔네요. 아, 미쳤나봐. 정부에서 이제 미세먼지 심하다고 경보를 주는데 이거 소리 못 끄나? 좀 찾아봐야겠네요. 미쳤나봐. 이거 깜짝 놀랐잖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소리를 안 키거든요. 그 방해금지 모드로 해서 전화해도 안 받아요. 거의 안 받고 나중에 제가 전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굉장히 그런 걸 이렇게 좀 곱씹어 보죠. 제가 지금 14년 정도를 하는데, 현업에서는 14년 전에 난 무엇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곰곰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14년 전에는요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진짜예요. 왜냐면 착취를 많이 당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이 뭐 학원도 다녀보고 뭐 회사도 많이 다녀보고 뭐 여러 회사랑 일도 하면서 이제 점점 있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팀노바 운영하면서 사실은 제가 등록금을 못 받은 금액이 1기 때 제가 등록금을 거의 안 받고 이제 나중에 취업하면 갚아라 라고 해서 못 받은 돈이 다 합치면 한 6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중도 포기하면 제가 아예 안 받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중도 포기한 애들도 몇 달 다니다가 한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 사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내고 그냥 끝난 애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순수했던 많은 제도들이, 아이씨 미쳤나봐. 서울시가 왜 두 번씩이나 보내 얘네는. 아, 깜짝 놀라네. 이거 차단 못하나요?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아, 이거 한 번만 보내면 되지. 아, 진짜 서울시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아무튼 진지하게 뭐 하는데 뭔가 되게 이렇게 상념에 잠겨서 좀 멋있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도움이 안 돼. 아주 그냥 갑자기 카톡이 막 오고. 아, 막 짜증나 죽겠어. 아무튼 막 그래가지고 뭐 돈 못 받은 돈도 많고, 그런데 점점 이렇게 학원 사업자가 돼버렸죠. 이제 법적으로는 학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도와주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4명을 도우면 2명은 돈을 줬어요. 근데 나머지 2명은 돈을 안 주더라고. 안 주거나 취업했는데 취업한 척하고 끝내요. 그래서 되게 짜증났거든요. 근데 알죠, 어느 회사 간지도 아는데, 어떤 연봉으로 갔는지도 아는데 막 돈은 안 줘요. 나중에 준다고 자기가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안 줘요.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안 준 애도 있고, 뭐 한 2년 3년 됐는데도 안 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밖에 몰라요. 학생들이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막 착하고 막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팀노바에 오는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진지하게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한 번만 해보려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오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막 팀노바가,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팀노바 가면 너무 무서워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사실은 그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잘 돼요. 보통 자기가 각오한 만큼 잘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 사실. 근데 반대로 좀 달라요. 올 때부터 제스처가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뭐 아니면 글 같은 거를 이제 애초에 여기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알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잘 버티고 뭐 좋은 결과 얻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느 정도는 좀 각오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쓱 읽고 팀노바 너네 잘한다며 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엇나간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룹핑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8명의 학생이 있으면 그 혼자서도 잘 따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혼자 겉도는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혼자 해도 잘 할 수 있는 친구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가죠. 보통은 되게 초반에 나가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래서 이제 팀노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애들이 딱 보여요. 그 친구들끼리는 보통은 자기들끼리 정보 교류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애초에 올 때부터 마음가짐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내가 만약에 마음가짐을 충분히 했고 내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하고 팀노바를 선택을 하신 분들은 뭐 크게 저희가 막 뭐라고 하든 뭐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분들은 보통 저희가 거슬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상 하면 힘들다 그러면 에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요 이러면서 막 그냥 대충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죠. 강사로서도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같이 상대를 했을 때 학생은 결국엔 나의 아웃풋인데, 결국 강사에게 가장 어떤 그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학생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비참해지는 거죠, 강사 입장에서.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개발 일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저는 좀 약간 시니컬했으니까 처음 할 때도 좀 그랬어요. 제가 이게 처음 할 때도 10년 차였으니까 막 동업자들이 이렇게 다른 개발자 구해가지고 이제 뒤통수 치려고 준비하는 거를 어쩌다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찢어진 적 있죠. 찢어지고 뭐 돈 안 주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돈을 줘야 돼요. 일정 부분 이상의 돈을 줘야 되는데 뭐지? 뭐 그걸 하더라고. 지 돈 빌린 게 있대. 그걸 줘야 된대. 근데 나랑 지 돈 빌린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달에 주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당장 입금하라고, 아니면 서버 꺼버린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돈 받고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끝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친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금액 자체가 제가 그 당시 한 달에 벌던 돈이 현금으로 1000만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거를 한 달 동안 안 받았을 때 제가 받는 타격이나 불안함,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막 새벽 4시까지 하고 막 2-3시간 자고도 만약에 문제 생기면 2-3시간 안에 일어나서 막 당장 처리해주고 막 이러면서 제 몸이 정말 엄청나게 혹사당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개발자가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다른 개발자 컨택하다가 걸렸는데, 그렇게 이제 계약 해지를 했죠. 계약 해지를 하고 이제 찢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나름 저는 이런 경험 되게 많아요. 통쾌한 경험이 되게 많은데, 뭐 그 외적으로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이제 못지않게 돈을 또 받았고, 저는 비슷하게 벌었어요. 그것도 있었는데, 또 좀 이득이었던 게 뭐냐면, 다른 개발자 만나서 그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동업자가 저한테 연락이 딱 와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제가 이제 되게 그때 이제 되게 소위 이제 도도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싫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통쾌함도 있었는데, 그런 거 인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확 변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돈 빌리면 사이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돈이라는 게 엮이면 처음에 빌려줄 때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다가도
이제 갚을 때 되면 이제 생돈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느끼잖아요. 저도 옛날에 돈을 빌려본 적이 있고 갚을 때 보면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돈은 안 빌리는 게 좋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사실 제 의문인데 그 돈 빌리는 것 때문에 찢어지는 관계 같은 거를 살다 보면은 여러분 부모님도 많은 일이 있으실 거고, 저희도 그렇게 안 갚고 막 그렇게 사이 나빠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것도 심지어 이제 우리 엄마가 빌리고 엄마가 안 갚고 엄마가 사이 나빠지고, 그럼 잘못은 엄마한테 있는데 자식이니까 이제 그 엄마한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 조금 힘든 그런 경향이 안 그래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런 꼴도 많이 봤는데, 클로바가 또 혼자 음성인식을 막 하네요. 이 그지 같은 클로바. 내가 음성인식 스피커를 내가 재미로 한번 사봤는데 막 짜증나긴 하더라고. 오늘 다 짜증나. 미세먼지부터 모든 게 세상에 다 짜증나 진짜. 클로바도 짜증나고 모든 게 짜증나 진짜. 막 갑자기 재난 문자 오고 세상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튼 막 되게 짜증나네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일상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유난히 그 예전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오다 보니까 그렇게 먹튀하고 좀 이렇게 무료로 가르친 애도 있었고, 장애인들 무료로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 장애인 그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장애인 시설 대표인가, 그 약간 그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착한 어투로 말씀하시는 분들. 저희 우리 아이들에게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신부님 같은 느낌? 신부님이 아니고 약간 수녀님 같은 느낌의 분 연락 와서 했었는데, 근데 진짜 확실히 좀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그 지능이 뭐 부족해서 못하는 장애인이면 상관없는데, 그냥 열심히 안 한 애들이 많아서 그냥 그만했어요. 전 사실 제 가치 존재가 떨어지는 일을 별로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꼭 착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꼭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되게 많아요. 프리랜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출근하는 프리랜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 기본 출근하는 프리랜서는 회사가 연결이 된 구조였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위에 있는 회사에서는 월급을 제때 지급했는데 그 밑에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월급을 제가 한 200만원 가까이 받아야 되는데 100만원만 주는 거야. 100만원만 주고 나머지 100만원을 안 줘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는 싸가지가 있어서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죠. 그랬더니 그 다음 달 월급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삶도 힘들고, 제가 어렸을 때니까 23살 때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선배 이제 프리랜서 개발자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배님 이제 뭐 그때 이제 과장님이죠. 과장님 저 이거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너 지금 밀렸는데 그러고 있냐고 막 그러는 거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프리랜서 딱 밀리면 그날로 출근하지 말아야 된다고. 왜냐면은 별의별 일 다 있다고. 프리랜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이렇게 고단한 면이.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엔 다 받긴 받았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받긴 받았는데 결국에는 막 3개월씩 밀려서 받고, 그 간담이 되게 서늘하게 받았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제가 아까 그 동업자한테 말한 것처럼 좀 그렇게 돼요. 서버 꺼버립니다. 돈 바로 입금하세요. 그쪽 돈 빌린 거 저랑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싸가지 없고 되게 인간미 없고 그러죠. 근데 이게 맞는 거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진짜 막 별의별 거 많아요. 제가 순진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냥 딱 직급을 정해놓고 맥시멈을 딱딱 정해놓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나의 연봉을 요구하지 않으면 걔네는 그냥 싸게 꿀 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 도와주려고 이제 팀노바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서 적게 받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걔 가치가 그 정도인가 보다 하는데, 진짜 괜찮은 개발자인데도 연봉 협상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많은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는 것 대비는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그냥 네 하는 것만큼 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연봉보다 한 1,000만 원은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분들도 좀 약간 물러 터진 거죠. 솔직히 말해서 물러 터져가지고 나를 뽑아주신 감사한 분들이야, 내가 열심히 해야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불쌍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진짜 별로다 라고 그러니까 지 팔자 지가 만드는 거라니까. 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키사였나? 그 정부기관 있죠. 거기 연봉도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거기를 가면, 아까 그분이 이제 석사를 땄어요. 석사 땄고, 보안회사였는데, 그분이 연구한 게 SSL에서 이제 하이제킹이라고 해서, SSL 못 알아듣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SSL에서 이제 키 교환이 이루어질 때 그걸 하이제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이 나왔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 있죠.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SSL, 소위 이제 지금은 TLS라 그러죠. SSL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이게 더 TLS에서 보안 취약점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괜찮다, 이분 괜찮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키사 가기에도 나쁜 스펙도 아니었어요. 전공자에다가, 그리고 뭐 석사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타입이고, 말 들어봐도 이분 괜찮다 그런 분이고, 좀 인성도 괜찮고, 그래서 키사 지금 트라이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나이가 더 먹고 그러면은 오히려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알려줬죠. 그래서 그랬으면 했는데, 이제 아까 같은 뉘앙스로 저는 그래도 이 회사에서 막 이러면서 연봉이 한 최소 1,500 정도는 더 올라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보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키사에서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낫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나았어요. 막 대기업에서 핵심 보안 설계자 이런 거였으면은 좀 고민 많이 하겠지만, 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잘리지도 않고 공무원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쁘지도 않아요. 연봉도 나쁘지도 않고 좀 수준 있게 자기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근데 거기도 약간 공무원 약간 키사 대놓고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노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아무튼 이렇게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그분은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도 이제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회가 왔고, 심지어 이제 수소문해서 약간 연락도 와서 면접 기회까지는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너무 관계 중심적으로 너무 착해 빠지고 막 이러면은, 그렇게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게 답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단순히 일하는 게 너무 재밌으면 모르겠는데, 나름 그 사람 막 고충도 많고 빡쳐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타입이고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근데 저는 안 그러죠. 저는 제가 명확하게 기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게 싫으면 제가 안 하고, 저는 그냥 하기 싫은 거 잘 안 해요. 하기 싫은 거 최대한 안 하려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상 고객을 상대하기 싫다, 또는 내가 이제 진상 고객이라면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거의 이제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착해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20대 말고 보통 이제 소위 이제 맘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엄마들이 되게 약간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갑질하는 그런 사람도 봤었고요. 별의별 사람 다 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비관적이 그러니까 싸가지 없게 얘기하죠.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냥 돈 안 벌어도 된다고. 그냥 다 환불 해줘요. 그냥 귀찮거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타격 입는 비용이 더 클 것 같은 거야. 내가 만약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렸어. 그러면 그 돈은 사실은 거의 내 생존권과 맞물리는 돈인데,
그거는 이제 가치를 산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좀 멋있는 걸로 받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비관적인 이런 제스처는 장점이 그런 거에 되게 잘 대처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시라고 이런 거 거절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증거는 없지만 원래는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비관적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시니컬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솔직하고 이런 성격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의 단점이 그거잖아. 상대방이 나 오늘 메이크업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성격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아직 좀 문제가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가 물어보지 말든가. 근데 보통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죠, 저는. 그래서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별로 친구 자체를 많이 사귀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요. 일단 학원 사업에서도 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이런 되게 친절하고 멋있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사실 저 같은 성격 더럽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모든 거 저는 제 성격같이 이래요. 뭐 예를 들면 연봉도 다 까고 근데 요즘은 이제 청강 오셔가지고 그거 그렇게 궁금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신뢰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옛날에는 막 일일이 막 다 막 꼼꼼하게 보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 수료자들이 우리 도와준 거 그리고 저도 그 친구도 많이 도와줬지만 함께 이게 서로 도와줘서 이 팀노바의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아무튼 재밌어요. 전 진짜 지금 제가 이제 시니컬한 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친절하고 여러분들이 막 그럴듯한 거에만 열광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것만 항상 정답은 아니다. 좀 때로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사기적이어 보여도 이제 비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또 이런 좀 솔직한 어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왜 글을 저렇게 써? 라든지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사람들이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썼을 뿐이에요. 사기꾼들은 보통은 훨씬 반딱반딱하게 정장을 딱 입죠. 제일모직 란스미어 뭐 이런 거 딱 입어주고 맞춤 정장. 사기꾼들은 보통은 더 정장 잘 입고 깔끔하게 입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사무실과 멋진 그런 걸 딱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카페 같은 곳에서 내가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서 이렇게 딱 노트북을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눌러주면 또 간지가 막 존나게 날 것 같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남대로에서 하이힐을 또각또각거리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오른손에는 또 아메리카노 그리고 왼쪽에는 또 파우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뭐 파우치라 그러나? 클러치 죄송합니다. 클러치 같은 거 좀 간지나는 거 들고 이렇게 천천히 출근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잘했어? 보고서 갖고 와봐. 막 이렇게 하는 걸 다들 상상을 하실 텐데 글쎄요. 개발자는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일인 만큼 내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고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전문직의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사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개발자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개발을 해나가냐의 측면에 더 집중을 해서 그 친구들을 좀 현업에서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솔직하게 모든 거를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 솔직하다고 해서 막 세련미 있게 소위 막 선비처럼 막 이렇게 얘기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교육기관 창업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나 같은 성격인데 내가 뭐 도덕적인 선생님 짓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철학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 없었더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의 정의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에서 수영을 배워도 그 아줌마들의 젊은 선생님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젊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그 사람이 뭐 도덕을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학교 다녀본 바로는 도덕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었어. 침 뱉다가 나한테 걸렸어.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봤어. 아무튼 그런 선생님도 있고 막 욕도 하다 걸렸어 나한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지식이 그쪽에 약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의 도덕까지 배우려면 그거는 아예 그걸 목적으로 둔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도덕을 목적으로 둔. 그렇게 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약간 그 선비사상 뭐 이런 게 좀 있나 봐. 그래서 약간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강했어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싫거든요. 나도 욕 잘하고 나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고 막 말도 편하게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선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사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거듭을 하다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싫으면 싫고 말면 말고 난 그냥 솔직하게 얘기 다 할 거 다 할 거고, 솔직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는 솔직한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많은 교육기관이 자기들은 최고다, 우리는 최고다, 우리는 쩐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진짜 중요한 강사 프로필도 공개를 잘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강사가 예를 들어서 강사 경력만 있다든지 현업 개발자를 만드는데 강사 경력만 있는 것도 전 좀 이상했고, 그 그나마 현업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한테 좀 배워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게, 가르치는 스킬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해요. 현업만 하신 분들 보면 가르치는 스킬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어쨌든 현업에 대비할 애들을 만드니까 그 강사가 진정성이 있다면 내가 이 친구도 어떻게든 잘하게 만들겠다는 진정성이 있으면 어떻게든 사실 되긴 되거든요. 왜냐면 현업에 가면 개발자들이 실력이 느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얘가 잘해야만 우리 회사의 업무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가르쳐서라도 하겠다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보통은 자기가 적응하는 거지. 근데 적응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리소스가 있어야 적응을 하는 거지. 뭐 언젠가는 적응을 하겠죠. 근데 그 적응하고 나니까 20년 뒤거나 잘린 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사전 공부가 필요한 분야인 건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제일 지금 그 교육업계에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너무 비합리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학생을 속이는 거죠. 일종의 속인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굉장히 암묵화시켜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마케팅에서도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명품 아울렛에 가도 그 아울렛용 제품이 따로 나와서 사실상 세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저품질의 제품이 나와서 그게 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마케팅 예산을 되게 많이 들이고 그 안에 알고 보면은 사실은 별거 없는,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인데 현업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라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힘들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글 진짜 많이 썼어요. 2,500개 넘게 썼어요. 근데 그 4-5년 동안 지금 2,500개 넘게 업계에 대한 글도 쓰고 팀노바 글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한결같이 말하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뭐가 잘못되어 있다. 근데 학생들은 까다롭지 않다. 라는 거. 그러면 너무 답답하죠. 그럼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피해자거나 답답한 사람이나 어떤 그 답답한 사람이 성격이 날카로워지는 거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왜 저래? 이렇게밖에 안 봐요. 근데 이제
이 답답한 이 순환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제 나름대로 선택을 한 방법은 좀 공격적으로 하자. 그리고 원래 성격도 공격적인 거랑 잘 어울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격이 된 것 같아요. 사실 팀노바 시작 전에도 어느 정도 성격이 들어온 건 맞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팀노바 하면서 어떤 뭐 이렇게 그 회사 이 쌍놈의 새끼들 이렇게 이런 개 그지 같은 회사들 막 욕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지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들이라고 진짜 경력자들한테는 그 짓 안 하는데 진짜 싸가지 없고 그 개놈 새끼들 있거든요. 걔는 진짜 같은 개발자지만 너무 싫어요. 개발자의 적은 개발자라니까. 내가 말해도 착취는 개발자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 제가 이제 팀노바 친구들 취업할 때 뒤에서 다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상한 데는 다 걸러져요, 보통은.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있다는 걸 모르고 걔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제가 다 보죠. 그러면은 진짜 거지 같은 회사 진짜 많아요. 소위 이제 꼰대 회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거지 같은 회사에서 그 연봉을 깎는 건 대표가 그런 말도 안 하는데 같은 개발자들이 깎아요. 근데 이게 지도 알잖아. 근데 자기가 옛날에 못 받았다 이거야. 지는 쌍팔년도에 시작을 했고 90년도에 시작을 해서 연봉이 그 당시 물가 대비 그래도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물가를 지금 현재 물가에 빗대서 하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그 머리가 있는 새끼인지, 내가 진짜 아무튼 뭐 그런 새끼들에서 내가 애들 그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격이 점점 분노가 많아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좀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해서 너 왜 이렇게 사태를 어렵게 하냐, 이런 애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면은 뭐 개발자 커뮤니티든 어디든 뭐 알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대고 씨발. 막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뭐 취업했는데 다 사기래. 그걸 오라 그러니까 오지도 않아 이 새끼는. 뭐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 막 정말 죄송해요, 흥분해서. 아무튼 막 진짜 제가 이거 하면서 인생을 배운다니까. 이 더러운 인생. 그러니까 점점 더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니컬한 면이 장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이렇게 여기에도 썼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장점은 매사에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데미지 입을 일이 별로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은 예상보다 잘 되네 늘 이래서 되게 감동이 2배로 와요. 그런 장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관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건데, 진짜 이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부조리가 많은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 정직하게 해나간다는 게 진짜 힘들고, 오히려 제가 남을 속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속여서 내가 이거를 했다면 이런 말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학생들한테는 정말 정직하게 해왔고, 진짜가 뭔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인정을 받아 마땅한데, 그 마땅한 인정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받고 있는 거죠. 그나마 지금 사기꾼 소리를요 한 3년 넘게 들었어요. 근데 뭐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취업을 고연봉으로 잘 했는데 그걸 속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3,615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연봉 평균이. 근데 3,615만원인데 연봉 평균이 그 정도 되면 사실 너무 사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한 3,000 정도 했다고 내가 뻥을 칠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허위사실이잖아요. 아무리 낮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이제 화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내가 어디 가서 잘해서 뭘 받았는데 그걸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왠지 그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사기꾼인 듯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자 커뮤니티가 가지는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게 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차라리 성격 더러워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해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그런 팀노바 그 진짜 터무니없이 이렇게 까대는 글들이나 이런 거 보면 전투를 또 했어요. 그 나름대로 뭐지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되지, 그 옛날에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클로바가 또 켜졌네요. 네이버 만세다 또. 이거를 좀 치우든지 해야지. 아 막 짜증나네요 진짜. 일단 뭐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그냥 덕지덕지 같이 갖다가 붙였겠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저희 작품이 다 공개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는 오픈 소스 안 쓰냐고. 진짜 웃겨요. 거기 그 얘기한 사람이 오키에 있던 어떤 개발자였는데 그 글을 그러니까 뽐뿌였다. 뽐뿌 개발자 포럼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이 지웠어요. 저희 욕먹으라고 막 썼는데 지가 봐도 지가 쫄리는 거 지도 눈치챈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저한테 시비 되게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넌 사기꾼이다. 그럼 내가 증거가 뭐냐, 내가 사기친 적 있거나 아니면 피해본 피해자가 있냐,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뭐 자기 주변엔 그런 연봉이 없기 때문에 넌 사기일 거래요. 지 주변이 그렇게 빤나 보지. 근데 지 주변에 그렇게 개발자들이 그렇게 못하는 개발자만 있는 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업계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죠. 업계 스탠다드가 아니니까 우리가 대단한 거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빡쳐가지고 뽐뿌 개발자 포럼에 올린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광고를 하는 곳이 있다. 자기가 올린다고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그 스크린샷이 저한테 다 있어요. 이미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고 실명도 다 알고 있고 페이스북 아이디도 뭔지도 알아요. 왜냐면 저한테 그 사람 모든 게 있다니까요. 그 스크린샷이. 저는 그러니까 업체는 보통은 이런 사기적인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준비를 해야만 해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 갑자기 돼버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밑에 어떤 애가 오픈소스 덕지덕지 붙였겠지. 그때부터 욕이 막 달리는 거예요. 무슨 학원 주제 뭐 이러면서 막 겁나 욕이 달려. 그래서 내가 거기다 썼죠. 물론 모든 개발자가 욕을 하진 않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땐 열의 9은 욕이었고요. 한 개 정도가 나름 이렇게 균형 잡는 그런 개발자들이었는데, 뭐 오픈소스를 덕지덕지 붙였대.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올린 글 제가 한번 검색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너무 짜증나서. 아니 지들은 오픈소스 안 쓰냐고. 오픈소스가 뭐냐면 이렇게 뭐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져다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소스를 오픈했다. 그러니까 코드 자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개발자에 서로 이런 걸 의존해서 많이 개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들 하도 오픈소스 가지고 덕지덕지 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유튜브나 아니면은 구글이나 얘네들이 뭐 개발할 때마다 의존하는 라이브러리들을 그냥 갖다 붙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그 당시에 하도 빡쳐가지고 2016년 12월이죠. 2년 전이죠 거의. 제가 정말 이런 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지금 거의 오픈소스 쓴 거를 다 고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서포트 v4 프리퍼런스 뭐 프래그먼트에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치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 라이선스 2.0 버전 2.0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다음 거 뭐 서클 버튼, 안드로이드 서클 버튼은 이거는 MIT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요 아파치에 있는 요 프로젝트 사용했다. 뭐 안드로이드 에이싱크 HTTP 해가지고 제임스 루피제이 뭐 아무튼 이 사람이 만든 거를 사용을 했고 이거의 라이센스는 아파치 라이센스 2.0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고지한 거 있죠. 이런 거 무한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AES 블록, 그러니까 암호화 그 블록 사이퍼 같은 것도 시스코에서 만든 거 가져다 썼죠 지금. 이거 지금 여러분들도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거 글로벌 앱들 다 이렇게 다 있거든요.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 막 쓰는 거 가지고 와 이거 가지고 제가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니까 쥐 머리가 통통하니까 오픈소스 막 뜯어 고쳤다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가 주로 이제 자바를 주로 개발하는 아까 자바 개발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점유율이 자바가 되게 높거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아파치 통캣이나 아니면은 그 관련 어떤 프로젝트라든 내가 오픈소스를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발하는 개발툴조차도 오픈소스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막 그런 거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개발자들이, 저는 있잖아요. 전 개발자인데요. 개발자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개발자를 만나면 더 피곤할 거다 생각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피곤한 사람 많거든요. 이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기술을 달아서 좀 차가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개발자들은. 제가 특이한 거예요. 저 같은 개발자는 흔히 없고, 저는 강사하면서 제가 많이 바뀐 거고, 저도 약간 원래 포커페이스 많이 짓고 좀 그런 성격이긴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고 느낀 게 뭐 이런 사례들 때문인 거예요. 의외로 되게 감정적이에요. 막 감정적인데 뭐 근거는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좀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공부를 계속 하는 습관이 되게 어려운 건데, 잘 모르면 좀 가만히라도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가는데, 막 거기서 그냥 누군가가 어딜 딱 돌을 던지니까 냄비 근성으로 막 욕하는 거야. 근데 나는 욕먹을 짓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점점 비관적이고 시니컬해지고 막 되게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좀 말해봐야 되는 게, 세상에 어느 교육기관이 오면 연봉 인증 보여주고 연봉 평균 공개하고 누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 갔는지 공개하고 그 개인 작품 다 공개하고 사용 기술까지 다 공개하고 이럽니까? 기초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모든 작품을, 그 친구가 만든 모든 작품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떤 교육기관의 철학부터 청강까지 공개를 다 하고, 청강을 안 하면 아예 신청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그 청렴하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과의 신뢰? 우리는 사기치는 곳이, 소위 이제 사기친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소위 많이 은폐하고 숨기고, 자신들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를 무서워해서 보여주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에서 깔끔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지지받아야 되고 더 사랑받아야 되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역풍? 그러니까 너무 애들의 취업을 너무 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연봉 3,000대의 취업을 다 시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까지는 욕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말이고 이제 마지막 30대 초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가지, 그리고 미세먼지는 심하고 나는 못 나가고 그거 막 짜증나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되게, 그 당시에는 저 새끼들 솔직히 노답이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씩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직하게 했는데 왜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렇죠. 좋아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뭐 사기를 치고 막 이렇게 뭐 요새 많이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아웃풋이 사기적으로 잘 나오고 애들이 개발 너무 잘하니까 이거 학원에서 짜줬죠? 뭐 이렇게 의심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나 1도 안 짜주거든, 진짜. 1도 안 짜. 0.1g도 안 짜. 내가 소스 한 줄이라도 짜주면 내가 진짜 내가 짜줬다. 근데 주석이라도 한번 달아줄 수도 있을까? 한번 한 줄 말고 한 10줄 내에서 내가 짜준 게 있다면, 그거는 진짜 그렇게 되면은,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제가 진짜 이 일 그만둡니다, 내가. 진짜요. 10줄 이내. 내가 얘를 코칭하기 위해서 아예 막 이렇게 짜준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학원을 의심하는 게 그거거든요. 모체가 되는 소스를 주고 그거를 고쳐서 쓰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기업들이. 왜냐면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좀 비슷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보면 비슷하니까 짜준 줄 아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IT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많은 기술들을 다 다뤄보다 보니까 그냥 겹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요새 많이 하는 VR이나 AR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이나 아니면은 뭐 보안은 겹치진 않는구나. 보안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시키긴 하고, 뭐 그런 거랑 또 뭐 있지? 뭐 영상 스트리밍 요새 막 또 히트치는 뭐 틱톡 이런 거 중국 내에서 뭐 인수가 돼가지고 엄청 커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뭐 신규 앱 순위 막 구글만 보지만 뭐 3, 4위 정도 하고,
막 그 정도로 영상이 주가 되는 시대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렇게 시켜요.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기술, 유튜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브에서는 왜 저화질과 고화질의 스트리밍 기술이나 코덱을 달리했을까, 이런 것도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 학습, 우리 아직 그 겉으로 드러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 감동해서 하는 거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소스를 왜 짜줘요? 소스 짜줄 필요도 없지만 그냥 정직하게 했는데 업계에서는 그게 다 사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처음엔 되게 웃겼어. 아, 자식들, 내가 역시 하니까 쩌리들이 아주 보고 아주 그냥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보고서 아주 그냥 감탄했구만. 왜냐면 잘하면 그런 걸 쫄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막 너무 계속 가니까 막 저조차도 이 진실에 대해서 약간 막 왜곡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짜준 건가?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가 속이게 되더라고요. 막 진짜 그렇게 돼요. 이게 정말 웃긴 건데, 근데 난 짜준 적이 진짜 1도 없거든요. 제가 짜줬다고 할 만한 사람이 윤수 이런 애들? 근데 걔도 주석이랑 큰 틀만 잡아줬지,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직한 애도 아니고 그렇게 만든 소스로 구직을 하지 않아요. 보통 지도를 위한 소스고, 실제로 자기가 만든 소스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스 리뷰를 하면 티가 다 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 소스 리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당당하게 저희 소스를 까고 소스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못 찾아내는 그 기업이 머리 텅텅인 거지. 그 기업에 있는 CTO나 이런 개발자들이 최소한 그거 가지고 이걸 카피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도 모르면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관리할 그런 스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 기술 수준이 낮은 회사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그런 회사 어차피 우리 그 개발자들 붙어도 안 보내요. 왜냐면은 아까 말한 기술 수준도 좀 되게 좀 별로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인성적인 부분 많이 보거든요. 우리는 그 실력 있는 을은 갑이라고 제가 늘 말하지만, 실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회사 원하는 선에서 골라요. 많이 그래요. 그리고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흔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뭐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런데, 이제 뭐 그 친구가 이제 월급 받고 이제 와야 되게 더 정확하지만, 뭐 진짜 이렇게 케바케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막 4, 5천 정도, 1년도 안 돼가지고 4, 5천 정도 사이에서 막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벌써 제가 수료자들이라고 모두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최근 수료자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벌써 한 2명, 3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경력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하면 또 사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이라서 저도 놀랐어요. 저도 걔네가 사기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급 받아서 인증 보내면은 사실 뭐 이렇게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냥 연봉 3천이나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했던 게 팀노바였는데, 제가 비관적이라서 3천을 잡은 거지 사실 3천이 목표는 아니었죠. 그랬는데 연봉이 3,615만원 인 거는 저도 진짜 놀라워요. 근데 그 위에서 너무 빠르게 고속 승진하거나 이런 애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애 같은 경우는 G 결과 나온지 모르겠는데 거기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글로벌 회사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에서 지금 경력이 그 친구 한 2년 가까이가 됐는데, 거기서 최종 면접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제가 이제 그 친구 얘기해주면은 이제 뭐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친구도 있고요. 뭐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죠. 왜냐면 거기 말고도 한 4천대 한 중반 정도 연봉에 또 이제 국내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 외국에서 온 뭐 그런 거 영어로만 일하는 그런 회사 또 뭐 붙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 그러니까 비관적,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막 긍정적으로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비관적이라는 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 왜 기다리고 있는지부터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왜 기다리고 있냐면,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거든요. 살아남는 걸 떠나서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잘 되고, 그 친구들이 고연봉자가 되고, 고연봉자도 고연봉자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개발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만한 창조적인 무언가를 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잘해야 하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들이 정말 잘 되면 이미 다 뭐 알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팀노바가 진짜 정말 장난 아니구나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겠죠. 지금도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절 좋아해 주시고 뭐 팀노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지만 아직까지도 그 예전의 기억, 2년 전의 기억, 뭐 이렇게 1년 전의 기억,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만도 한데 이 순수성을 가지고 개발자들이 환영해 줄 줄 알고 시작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아무튼 되게 생각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이게 어떻게 될라나 막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우리 팀원들, 우리 수료자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팀노바가 장기적 비전까지 제시한다 아닌다까지 증명이 되겠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는데 뭐 여기까지 뭐 볼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제가 비관적인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여기에 있어요. 그냥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비관적으로 안 될 거야 생각을 하고 제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장점은 더 2배, 3배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2배, 3배 하는데 안 될 거야 생각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감동이 항상 2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되면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진 않고 그래도 요구할 건 명확하게 요구하고, 요 정도만 있으면 연봉 협상이나 앞으로 개발자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처럼 비관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너무 긍정적인 것보다는 저는 조금 비관적인 게 저는 현실적으로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추억을 회상하고 뭐 답답했던 거 하소연하는 장이 됐는데 좀 그렇습니다. 좀 마음이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오늘 나가서 뭐 먹으려고 그랬는데 막 짜증나 죽겠어 지금도. 아무튼 그래서 제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뭐 오늘 뭐 질문도 있나? 오늘 질문 없는 것 같은데? 질문도 없고, 사실 어떤 뭐 여러가지 필요한 팁 같은 거를 뭐 주려고 좀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하소연으로 끝나게 됐네요. 어제 재밌는 영상 그 수료자 인터뷰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실 분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만약에 바로 영상을 만든다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은 제 쓸데없는 얘기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